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목요일마다 저희가 뵙는 분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연결을 못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안민석 네,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이제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재명 후보가 결정된 후에 첫 번째 인터뷰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내부 뭐 사정도 인력 상황 사정도 그렇고 해가지고 연결 못했었는데, 네, 그럼 짧게 경선 뭐 이 결과, 이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우선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원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해야 하니까 할 수 있고 음. 원팀 하지 않으면은 정권 재집권 어렵고 대선 승리하기 어려운데 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단지 음. 또 진 쪽에서는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또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분들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또 좀 잘 보듬어 안아야 되겠죠. 음. 예,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을 네. 이야기 듣고 만나고 함께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그러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서두르면은 탈납니다. 음.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는 조금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어차피 국힘에서는 11월 9일 날 후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11월 5일. 예. 네. 아직 한 3주가 남았거든요. 네. 이 사이에 우리가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음. 원팀을 구성하면은 네. 된다고 보고요. 아. 반면에 어차피 국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음. 두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선 후유증이 상당할 거예요. 어. 저기는 저희들이 아무리 네거티브 경선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그래도 지켰다고 보거든요. 간간히 뭐 좀 음. 과한 발언은 있었지만요. 그러나 네. 뿌리가 다른 토대가 다른 윤석열, 홍준표의 싸움은 음. 개싸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3주 동안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적대적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1월 9일 이후에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국힘 쪽에서도 다시 대선 체제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네. 우리는 11월 9일 이전까지만 음. 전열을 대오를 갖추고 전투 체제를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시간은 오히려 우리 편이다. 그런 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상처를 잘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네. 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는 음. 시간이 약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약이다. 네. 네.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뭐 현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른바 이 전두환 발언, 이것 때문에 많은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 속보 들어온 걸 보니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네요. 방금 속보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겁니다. 전두환 씨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나 5.18 이걸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비판을 받고, 또 오늘은 뭐 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과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네. 단순한 위기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사과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적어도 5.18 영령들 앞에 음. 5.18 기념묘지에 가서 네. 무릎 꿇고 사과, 음.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과 정도가 아니면은 네. 호남인들이나 강주인들이 음. 이거 쉽게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음. 해방 이후 대선 후보 중에서 윤석열 후보만큼 거칠고 음. 역사에 무지하고 네. 무식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대선 음. 후보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호남에서 네. 전두환 씨가 정치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네. 쿠데타와 5.18 빼면은 네. 잘했다고 한다.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런 주장을 했죠. 호남에서 전두환 칭찬하는 사람 저는 아무도 못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달나라에서 살아온 달나라에 살다가 온 그런 외계인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그 원전에 그 방류된 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음. 하고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문제인데요. 네. 120시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정말 음.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네. 안중근 의사도 몰라보잖아요. 아 예. 이 이한열 열사도 몰라보고요. 그러니까 음. 이분이 고시 공부 젊었을 때 열심히 했잖아요. 네. 뭐 9번이나 떨어진 분이니까 그 뭐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금사태 보려고 음.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20대는 살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검사한 이후에는 특수검사 특수통 검사로서 네. 뭐 아주 특수한 범인들 잡는 일만 평생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는 달나라에서 살다가 온 외계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호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호남 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네. 호남 분들이 전두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아. 그런 남의 아픔을 이해하거나 보듬어 안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인생에서 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는 건데 근데 본인은 이게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아. 나는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막 난리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되고요. 네. 이런 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국민들 다 죽입니다. 어. 정신적으로도 죽이고 또 뭐 막 남의 아픔을 모르니까는요. 그냥 감옥 음. 무지 막 마구마구 보내고 뭐 안민석 너 그동안 뭐 박근혜 정부도 막 못 살게 하고 네. 무너뜨리고 최순실 국정농단도 밝히고 음. 너 감옥 보낼 거야. 뭐 그냥 뭐 아무나 막 마구잡이로 감옥도 보내고요. 네.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피폐해질 겁니다. 음. 공감 능력은 정치인에게 공감 능력. 가장 중요한 음. 것인데 이 공감 능력이 네. 후지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표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 후져요. 허접해요. 참 음 안타깝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 누리꾼들 댓글 보면 "삼천 교육대 부활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이 발언을 보고 그만큼 이 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비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실언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그 캠프에는 김경진 의원도 전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뭐 속 시원하게 사과를 했는지 일단 좀 봐야겠지만은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그 생각 그다음에 사고 방식이 좀 확실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5.18 음. 영령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라. 그러면 음. 호남인들이 국민들이 봐줄 것이다. 음. 더 이상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의원님의 생각 정리를 해 보고요. 근데 참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뭐 논란 이게 좀 글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이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하셨어요? 보시면서? 제가요, 네, 박 기자님에게 네, 오마이뉴스 그 사장님 관련된 네, 막 그 엑스파일 이야기를 막 했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끝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박 기자한테 내가 이야기했다고 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음. 자, 그럼 누가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아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박 기자한테. 그렇죠. 전 듣기만 한 거죠. 예. 내가 해놓고서 네. 내가 했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음. 김웅 목소리로 네. 윤석열이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 않습니까? 이건 예예. 뭡니까? 윤석열이가 한 아. 것이죠. 아하. 그거는 뭐 빤한 거 아니겠어요? 아. 이런 빤한 예. 것을 그 네. 머리 좋은 분들이 음. 뭐 꼬고 비틀고 가리고 하면서 네.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가짜를 섞어서 이야기하면서 아. 국민들을 속이려는 네. 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런 얕은 머리를 돌리는 게 음. 참 정말 개탄스러워요. 네. 예, 참 인성의 문제라고 보고요. 음. 그냥 진실 한번 이야기하고 잘못했습니다. 죗값을 달게 바꿨습니다 하면 될 거를 네.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게 저는 더 화가 나고요. 음.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청부 고발, 네. 고발 사주 이 용어 자체가 저는 애초부터 틀렸다고 보는데요. 아. 청부 고발. 고발을 하기로 했으니까 청부 고발이지 않겠습니까? 이 의혹에 음. 대해서는 옛날에 군부가 하나에 통해 가지고 정치 개입한 것처럼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을 이용한 쿠데타라고 저는 봅니다. 음.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흔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 나올 자격 자체가 없는 분이죠. 음. 그래서 지금 사실 대장동 사태가 네. 이 청부 고발 의혹 이것을 물타기 하려고 국힘에서 물타기용으로 꺼낸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부동산 문제 민감한 이 국민들의 정서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게 크게 화산으로 폭발을 해 버렸는데요. 네. 이 뭐 진실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음.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청부 고발 의혹,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청부 고발 의혹, 이 진상을 캐기 위한 국회와 음. 언론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청부 고발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다시 청구 고발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윤 전 총장은 뭐 계속해서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사를 통해서 어떤 관련성, 연결고리 이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수사가 얼마큼 진실을 밝힐지는 음.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네. 검찰을 불신하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은 검찰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사, 검찰 뭐 공수처 수사 이걸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이 뭐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이고 이런 의혹에도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은 탄탄하단 말이죠.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이 국민의힘 경선 윤석열 결과? 네, 후보의 지지율이 탄탄하지만 네,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아하, 이 박스권에서 예,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분들로 음,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야권의 후보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과 가장 예각을 세웠던 후보가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로 지금 윤석열은 버티고 이것이 윤석열을 먹고 살게 하는 힘인데, 음, 근데 워낙 공감 능력이 떨어진 이야기를 그냥 마구마구 뱉어내고 사고를 치니까 네, 국민들 마음속에 아,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겠네. 이상한 사람이네. 음, 그렇게 이제 확산되면서 그 공간을 지금 홍준표 후보가 많이 잠식을 하고 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예, 때는 초기보다도 홍준표 후보가
많이 지금 따라 붙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앞으로 남은 3주간에서 이제 결판이 날 텐데요. 이 3주는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누가 실점을 덜하냐 그 게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마치 테니스 좀 쳐보셨어요? 아유, 저는 안 쳐봤습니다. 테니스라는 게임은 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잘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에러로 끝나는 게임이 테니스거든요. 음, 아마 테니스 게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쪽에서 지는 게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그러나 결국에는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의 박빙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이든 뭐 홍준표든 뭐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누가 이제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번 대선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 역시 음, 좀 걱정이 많아요. 아, 왜냐 그러면은 예, 무엇보다도 2030이 마음이 지금 많이 떠나 있어요. 저희 음, 민주당으로부터. 여러 네,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음,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 역대로 2030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고정 지지 텃밭 노릇을 했거든요. 네, 가령 저희 50대 세대들은 80년대 대학 다닌 세대들은 부모님하고 밥상에서 맨날 싸웠어요. 음, 민주당 후보 찍어야 된다. 국회의원 선거든 아, 대선이든 응? 예, 부모님들은 보수적이니까 아니다. 응? 그 전두환 쪽, 노태우 쪽 그쪽 후보들 찍어야 된다. 음, 밥상머리에서 맨날 싸움하고 싸우다가 가출한 제 친구도 있어요. 예, 그 아버지한테 정도로, 싸우다가 그 정도로 맞아가지고. 예. 갈등이 심했던, 그만큼 아주 역대 우리 젊은 층들은 네, 민주당의 확고한 고정 지지층이었는데 음, 이게 지금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주 아, 위태롭게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어, 국정감사도 어제부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저녁 때마다 음, 홍대든 신촌이든 뭐 어디든 청년들이 많은 곳 네, 또 대학에 들어가서 음, 음, 대학생들과 그래서 끊임없이 청년들과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듣는 음, 밤마다 그냥 청년들하고 맥주 마시고 차 마시고 네, 소통을 하면서, 청년들과의 시간을 아하,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예, 한 달에 이재명의 시간은 청년들과의 시간 이렇게 음, 생각을 해서 네, 이 청년들이 나름대로 영특해요. 어,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럼요, 이 예,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이 음, 청년들이 왜 돌아섰는지 음, 그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을 아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통을 하면서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후보이구나. 네, 그래서 저 후보를 통하면은 우리 이야기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 후보가 음, 대통령이 되면은 청년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네, 얼마나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 한테 물어보면은 다 시집장가 안 간다고 그래요. 이게 그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구조의 환경의 탓이고 예, 구조적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음, 후보가 되면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팍팍해 해주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이 네, 가파른 이 현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고 이 구조를 개선해 주겠구나. 그런 음, 믿음을 청년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건 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음, 시대의 이 아픈 청년들의 마음을 내가 보듬어야 되겠다는 그런 낮고 진정 어린 자세를 가지고 네, 청년들과의 시간을 보내주시라. 아하, 그러면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 것이고 그들이 예, 이재명에게 달려가서 음, 이재명 품에 안길 것이다. 음, 이렇게 하면 우리 이번에 대선에 희망이 있고 네, 반면에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예, 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고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뭐 정책으로든가 공약으로 이런 게 좀 어떻게 반영돼서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뭐 의원님께서 선대위 들어가시고 열심히 또 하셔야겠네요.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 주시고. 아니 지금 선대위는 당에서 이제 구성을 할 텐데 뭐 용광로 선대위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조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뭐 여러 의원님들과 네, 열심히 경선을 도왔고 지금 음, 이제 저희들이 도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은 내려놓겠다. 우리가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 네, 새로운 분들에게 더 유능한 분들에게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음, 자리를 비워드리겠다. 즉, 아, 비움과 채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기존 경선에서 전진 배치된 분들이 먼저 놓는다고 하면은 음, 어, 지금 후보가 안 된 특히 네, 이제 이낙연 후보님 도운 분들 쪽에서도 이제 음, 진정성을 가지고 네,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 그것이 먼저 저희들이 내려놓는 것이 원팀을 위해서라도 네, 전제돼야 될 중요한 인식이다. 음, 그렇게 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어, 새로 채우는 그 자리에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음,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면은 또 음, 후보의 또 부족한 부분도 메워줄 수가 네,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력한 원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중심에 또 안민석 의원이 계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저는 뭐 생각합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네, 할 생각은 없고요. 네, 좋은 분들이 채울 수 있도록, 음, 채워질 수 있도록 네, 뭐 보이지 않게끔 아하. 소위 말하는 백의 종군 예, 그 역할에 제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 짧게 이번에 국회 행안위와 국회 국토위 이 경기도 국감 관전평 총평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한방 없는 맹탕 경기 국감이었고요. 아하, 맹탕.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뭐 그다지 별론데 야당 복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저는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예, 야당은 음,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전사가 안 전투요. 보여요. 전사가 안 보여. 국민의힘에서는 네, 다들 뭐 이 좋은 집안에서 음, 또 좋은 학교 다니면서 네, 우리나라의 1%에 속하는 뭐 그런 분들이 국힘에서는 국회의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평생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음, 이거는 야당은 지금 전사가 필요한데 전사가 없는 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전투를 이기겠다고 음, 야당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네, 허욕이었죠. 아하, 그리고 다행히 뭐 내용보다도 태도를 국민들이 중시하시는데 네. 월요일 날 이재명 후보의 답변 내용은 좋았으나 음, 실력은 보여주었으나 군데군데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 질의에 대하는 태도가 네. 좀 뭐 웃기도 하고 그게 좀 버릇이에요. 응? 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수요일 날 두 번째 날에는 태도가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달라졌더라고요, 좀. 예,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완성으로 보고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얘기를 음, 했어요. 예, 아, 뭐 워낙 첫째 이재명 후보가 워낙 그 토론을 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이태리 국감은 이재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음, 번째로는 국힘에서는 이 전사가 없기 때문에 이 전사는 네. 야당의 전사는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정봉주처럼 정봉주 전, 감옥 네, 갈 각오를 하면서 네. 정봉주가 감옥 갈 각오를 한 거는 그만큼 본인이 이게 진실이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진실은 10년 후에 나타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야당에서 전사가 없는 이유는 음,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이 아, 사안을 가지고 본인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달려들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지금 전쟁터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사의 완성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단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네, 이제 국감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전투는 음, 당에 맡기시라. 아, 그리고 본인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네, 청년들을 만나고 여성들을 만나서 중원에서 전투를 해서 음, 중원에 지금 계시는 청년이나 여성들의 네, 마음을 끌어오는 어, 앞으로 5개월은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대선 음,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청년들하고 밤마다 치맥, 맥주 마시고 음,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오늘의 저의 네, 주제어는 네, 청년들과 매일 밤 치맥을 즐기시라. 이재명 후보에게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매번 방송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그 제 댓글 중에 서머님과 제이님 등등에서 안민석 의원님 화이팅이다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야당 국회의원들의 이번 이 청문회 아니 그이 국감에서 발언들 뭐 노력도 하지 않았고 뭐 전사가 나타날 수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네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시죠. 그 국힘에서 네, 지금 한 가지 번지수를 잘못 찍고 있어서 뭐 팁을 제가 이거 주시려고 좀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남욱 변호사의 처가가 오산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제 지역구 오산에서 소문이 음,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네, 제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는 암흑의 비서라는 이야기가 오산에서 입소문으로 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요. 음, 혹시 매형 이름이 누구냐? 매형 이름이 뭐냐? 네, 그랬더니 얘기하던가요? 남욱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자기도 추석 즈음 해가지고 음, 매형이 이 대장동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참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인지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제 지역 사무실 비서인 건 맞고요. 네, 그 비서는 제 지역 오산 출신이고요. 네, 오산에 그래서 있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음, 주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2018년인가 19년도에 네, 비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내가 음, 오마이 그 인터뷰 나갈 건데, 네, 전혀 상관없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되냐? 응? 다시 제가 재차 물었는데 네, 정말 맹세합니다. 음, 그렇게 제가 확답을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국힘 쪽에서 음, 제가 마치 남욱 변호사하고 엮여 있는 듯한 음, 그러한 그림을 지금 막 그리는 것 같아요. 번지지 아하, 잘못 집은 거고요. 예, 저는 남욱 변호사 일면식도 없고 어,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제 비서라는 거는 요 며칠 전에 제가 알았다는 네, 말씀을 드리니까 네, 더 이상 번지수 헛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네, 하시길 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림이 좀 섹시하잖아요. 예? 남욱과 그러니까요, 안민석 그다음에 음, 이재명까지 연결되는 음, 그래서 야 이거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겠다 싶어서 네, 이것을 아니라고 100번 해명하는 것보다도 네, 그러면 내가 대장동 이 진실을 대장동 판도라를 여는 음, 이 일에 내가 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해서 제가 음, 아직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네, 좀 조사를 몇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거는 제가 예, 어,
박 기자가 저한테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 네. 목요일 날 네. 오마이 인터뷰에서 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찾아뵈야겠네요. 지금 뭐 드보라님, 뭐 김상국님, 정직한 안민석 의원님, 뭐 엄지척 좋은 정치 바랍니다. 이런 응원도 하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저희 뭐 다음 주에 의원님의 말씀을 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고요. 자, 확실하게 오늘 또 남욱 변호사 관련된 얘기 또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오랜만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